자, 월이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좀 색다른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는 어디 계신 거죠, 위원님? 캐나다 밴쿠버에 있습니다, 지금. 네, 맞아요. 위원님 지금 밴쿠버 캐나다에 이제 돌아가 계시고요. 우리는 여의도 이렇게 스튜디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처음으로 원격으로 진행을 해보는 거예요. 네네. 오늘 시작해 볼게요. 월가워즈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여느 때처럼 오늘은 이제 내년도를 우리가 준비하는 시기이잖아요. 뭐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이미 2022년도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베런스지가 선정한 2022년도 탑 10 종목들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맞죠, 위원님? 네, 맞습니다. 사실 여러 군데에서 다들 내년도 탑 10을 아니면 탑 20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제일 많이 많은 곳이 이제, 포춘지 같은 데서 하고, 포브스도 하고, 베런즈도 하고, 수많은 곳에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보면 베런즈에서 선정한, 매년의 탑 10 같은 걸 꾸준히 봐왔고, 나름 성과가 괜찮았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하기 전에요. 2021년의 주시장을 큰 틀에서 한번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21년 주시장이 한 27%에서 28% 정도 올라간 채 일단 연말도 마감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사실 보면 우리 딱 1년 전에 보면 이 전망이 어느 정도였냐라고 기억들 못 하시지만 작년 이맘때 보면 2021년의 주시장이 한 10% 정도 올라가면 잘 될 거다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2월부터 팬데믹으로 주가가 11년 만에 35%가 급락하면서 빠른 속도로 회복했기 때문에 이거 더 이상 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지만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 몰랐죠. 그래서 목표는 고작 10%였는데 지금까지 보면 연말까지 해서 S&P 500은 거기서 27에서 28%, 나스닥은 23, 4%, 그리고 다우지수도 거의 20% 육박하는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실제로 생각보다 꽤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먼저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제시했던 초보 투자가분들한테도 종목 얘기할 때도 과거의 성과를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서도 2020년에 얘기했던 즉 2020년에 탑 10의 유망 종목의 성과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알파벳이라든가 애플 그리고 벅시에스웨이도 들어가 있고요. 오. 코카콜라 들어가 있고요. 이튼이라는 곳이 들어가 있고요. 골드만삭스, 그리고 그라마 홀딩스, 그리고 머크, 그리고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 들어가 있고요. 유머는 아시다시피 금융 관련 회사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갖고 평균은 한 27%, 그리고 S&P 500은 뭐 27, 8%였으니까 약간 뒤졌다고 할 수 있지만 거의 이 정도 보면 시장을 거의 쫓아가는 인라인이네요, 거의. 그렇죠. 1라인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저도 이제 이 얘기를 작년에도 저희가 저희 그 당시에는 이제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과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저는 상당히 이 중에서도 흥미로웠던 것이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 엄청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니까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재미없었던 거죠. 들이 22%인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심정으로 내년에 저는 그러니까 2020년에 라이브 네이션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적자 회사이기 때문에 좀 모르겠지만 이거는 한국말로 하면 도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좋거나 아닌 거에 대표적인 것이 작년에 이들은 탑 10에 매든 스퀘어를 넣었다시피 저희는 이번에 라이브 네이션 넣기 때문에 이런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사람들은 항상 고민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시장을 얼추 쫓아가면서도 시장을 조금 이기고자 하는 노력인데 성과는 제가 작년에 2020년에 제시했던 거랑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2021년에 베런즈가 선정했던 탑 10 종목들 어쨌든 S&P 500 지수 정도는 쫓아갔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러면은 과연 내년도에 어떤 10개 종목들을 선정해 줬을지 저희가 1부, 2부로 나눠서 이 시간에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제 먼저 4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다들 아는 회사인데 의외의 종목이 역시 여기도 2개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들어가 있고 작년에는 아마존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아마존이 들어갔고요. 진짜 의외에 있는 것이 AT&T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AT&T. 저는 이제 AT&T를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지만 여하튼 AT&T 같은 거에 들어가 있고요.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벅시에스웨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A가 됐건 B가 됐건 상관없어요. 그냥 상징적인 의미니까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너럴 모터스가 들어가 있는데요. 연초 대비 어느 정도 움직임이었냐를 보시면 아마존이 작년에 2021년에 오른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3-4%. 그리고 AT&T는 오히려 20% 가까이 하락을 했다는 모습이 되겠고요. 벅스웨이스는 30% 올라가면서 연말까지 가면서 사상 최고가 추를 계속 이어갔고요. GM도 상당히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GM이 한 $40, 40% 정도 올라갔고요. 그다음 표를 보시는 방법은 세 번째 칼럼은 2021년 주당 이익에 대한 추정치로 보시면 되겠고요. 2022년 주당 이익의 전망치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익이 증가하느냐를 보셔야 되겠죠. 아마존 같은 경우 $41가 올해 예상이면 내년엔 $50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25%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이익 증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익이 증가하면 주가는 올라가는 법이거든요. 네. 모르겠습니다. 같은 $50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AT&T는 이익이 약간 줄어드는 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회사가 이제 분할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의미는 없는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벅스웨이스는 이 정도에서 이 정도, 그러니까 조금 늘어나는 정도로 보셔야 되겠죠. GM 같은 경우에도 좀 소폭 늘어난 걸로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나오는 가격이나 현재 가격이 2022년 예상 이익 기준으로 한 P는 아마존이 65.7배. 여전히 높죠. 21배에서 22배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요. 예상 실적 기준 P가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2021년 같은 경우 제일 높았을 때가 한 24배, 낮았을 때가 뭐 20배 정도였기 때문에 어떤 그 정도 위아래가 있는 거라고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아마존 66배면 여전히 높은 건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AT&T는 엄청나게 PR이 낮은 거죠. AT&T 같은 경우는 지금 7배 정도밖에 안 나오는 가격대가 되겠고요. 벅스웨이스는 24배, 그러니까 시장 평균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GM 같은 경우는 8배니까 포드랑 더 비슷하게 되고 훨씬 더 시장 평균 10배도 안 되는 거니까 이것도 엄청 싼 겁니다. 엄청 싼 거. 이거 가격은 한 $60 수준 언저리거든요. 그러니까 싸죠. 그리고 다음에 디비던드 일들은 예상 배당 수익률인데요. 아시다시피 벅스웨이스에는 배당이 없는 대신에 자사주를 엄청 하고 있잖아요. 참고적으로 2021년 기준을 보면 뭐 추정치지만 3% 정도 배당을 한 겁니다. 3.5? 거의 4%가 주식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사주를 산 건데요. 어떤 벅스웨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GM은 아시다시피 이제 어디까지 배당을 또 지금 못 주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배당을 주는 주식은 4개 중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마켓 밸류입니다. 그래서 그 1,690억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억 7,130억 달러에 아마존이 가장 크고 AT&T가 가장 작고요. 벅스웨이스의 이번 H가 6,730억, GM이 850억 달러. 그리고 참 AT&T는 아마 내년에 그 다 분할할 게 다 끝나고 그러면 AT&T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확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예상하면 지금 그 배당 수익률이 4% 언저리가 나올 거예요. 그래요? 그 정도로 지금 예상한 계산을 제가 본 적이 레프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AT&T가 그런 거 고민을 하더라도 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혹시 두 분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독스 오브 다우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오늘 린스타가 소개해줬어요. 그 기사를 통해서. 네. 역시 린스타가 보통 분이 아니라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독스 오브 다우라는 거가 예전부터 있던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우즈에서도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을 사면 그 다음에 주가가 오르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안 봤지만 전 기사만 봤지만 그런 의미인데 아마 거기에 들어가면 뭐 코카콜라 이런 게 들어있겠죠. 네 맞아요. 들어있어요? 그 안 봐도 비디오죠. 인텔 뭐 IBM 이런 아이들. 맞아요. 그 IBM도 상당히 지금 찬스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그런 것들을 독스 오브 다우라 그래갖고 그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이런 밸런스는 그런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주식들을 작년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 크게 이제 기대가 되는 것들. 그러니까 작년에는 매디슨 스퀘어스면 저희 같은 올해는 라이브 네이션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적자지만 큰 기대감이 있는 거. 저보다 여기 메론즈에서 종목 선택분이 훨씬 훌륭한 분들이 모였었겠지만 그 기본 시각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정 시장을 쫓아가면서도 뭔가 좀 아웃퍼폼할 것을 찾는 것들을 누려고 아마 포트폴리오를 하는 사람들은 선택하는 건 똑같을 것 같아요. 하여튼 4개를 먼저 좀 이렇게 어떤 거다라고 간단히. 와. 알겠습니다. 이제 그럼 첫 번째 종목 아마존부터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 아마존을 작년에는 베런즈가 선택을 안 했다가 올해 이제 아마존을 다시 베런즈가 넣었습니다. 아마존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영스타님? 맞아요. 아마존은 만약에 작년에 넣었다 그러면 메롱됐죠. 작년에 이제 여기는 이제 구글을 넣어갖고 70% 올라갔
또 아시겠지만 2021년에 빅테크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은 거의 70%가 오른 알파벳인데요. 아마존은 미국 이커머스 시장의 압도적인 점유율 40%를 갖고 있고요. 미국 내라는 건 이제 북미를 다 똑같이 마시면 되는데 미국 내 8,500만 가구가 아마존 프라임 멤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요즘 보면 아마존 프라임의 멤버 이거가 그런 물건 쇼핑하지만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이런 것들 다 보잖아요. 네, 네. 맞아요. 2022년 이익 기준 PR은 66배입니다. 그리고 네. 빅테크 기업 중에 미래 성장성이 가장 뛰어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에버코어 같은 경우에는 AWS랑 광고 분야 그리고 향후 2, 3년간 연평균 매출 전망이 20% 이상 늘어나고 이익률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하면서 지금은 $3,400 수준일 겁니다. 주가가요. 그런데 목표 주가는 $4,300 얘기하고 있고 월가 최근에 $5,000 제시하는 것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리고 2022년에 잠재적인 기대감 이거는 에버코어가 쓴 건데 AWS의 사업 분할 그리고 늘 많은 아마존의 투자자들이 원하는 주식 분할 그 사람이 30분의 1 정도 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00 정도 살 수 있게.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아마존의 바탕이 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베런즈가 자기네들 위원회를 통해서 베런즈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베런즈의 종목 선정 위원회 이런 사람들 모아서 하는 만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아마존을 지금 가장 10개 중에 가장 먼저 주식으로 아마존을 뽑아놨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주가를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2021년에 재미가 없었죠. 오른 것이 하나도 없죠. 실적 발표할 시점에서 마디마디 한번 실망스러운 실적도 있었고요. 특히 2분기는 아주 실망스럽고 3분기는 괜찮았지만 또 큰 재미를 못 봤었는데요. 한 3,400, 500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다들 언제 $4,000 가냐고 하지만 뭐 기다려봐야 되겠죠. 다만 이제 언젠지를 아는 거는 신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아마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년에 크게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뭐 기대를 하고 있지만 전 자신이 없어서 열종목 안에 못 넣고 베런즈에서 넣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플랫게 보면 10점 만점에 8점을 받고 있습니다. 10점 만점에 8점도 되게 좋은 거라는 것들 여러분들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 의견 평균은 목표 주가 평균은 $4,127에 의견 자체는 모든 사람이 다 매수 의견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주식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명 빼놓고는 아니면 거의 모든 사람이 매수 의견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주식이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이거든요. 최소한 갖고 계시고 속상하신 분은 이거 팔고 딴 거 사지 마시고 기다리시라. 첫 번째 종목 아마존 정리해 보고요. 두 번째로 이제 AT&T도 봐주세요. 네, AT&T는 이게 진짜 엄청나게 많은 분들한테 유효를 받고 있는 주식이죠. 특히 이게 처음에 이제 미국 주식을 우리나라에서 조금씩 하기 시작했을 때가 2017년 그럴 텐데요. 그때 네노라는 우리나라 대형 증권사 하나에서 배당, 그 당시엔 배당 주식이 워낙 많지 않았는데 그때 할 때마다 얘기했던 게 그 AT&T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샀고 특히 이제 초창기에 PB를 통해서 추천받아서 샀던 분들이 그냥 3, 4년 동안 그냥 물려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답답한 주식인데요. 특히 올해는 이제 워너 미디어 사업 분리 이후하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이제 그런 영상 사업부를 너무 비싸게 샀다 그런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요. 여하튼 2021년에도요 18% 하락했고요. 이게 주가가 13년 내 최저가입니다. 13년 내 주가가 10배 올라가도 속상한 법인데 늘 저희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란 나라의 어떤 경쟁이 무한 경쟁에 따른 경쟁 역할가 주요고 그 베런즈에 따르면 2020년 중반이면 이런 구조 조정이 모두 마무리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워너미디어 사업이 분리된 다음에 2023년에 순형 이익 기준을 보면 순현금 흐름의 40%를 배당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더라도 배당 수익률은 현재 가격 대비 6% 수준까지 갈 거라는 얘기죠. 8%는 아니지만 그래도 6%는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8%는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고 6%만 하더라도 S&P 500에서 거의 탑 클래스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뭐 망할 회사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죠, 그렇죠. 라운드 하면 이게 워낙 주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6% 수준은 괜찮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구조조정 완전히 끝나면 버라이즌 그리고 T모바일 등과 함께 순수 통신 기업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가격 매력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격 매력을 포드로 봤는데 이런 AT&T를 얘기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의 결론은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게 그거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 주가는 이게 보시면 이게 주봉인데도 그냥 계속 올라내리거든요. 아이고.
참 이게 네. 34달러 갔는데 이거 또 40% 깨진 거죠. 그래서 20달러 초반까지 갔다가 지금 24달러, 25달러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이런 AT&T를 뭐 내년도 후년 앞으로 2, 3년 보고 사도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면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해보실 분들은 하면 될 것 같고. 다만 물리신 분은 물리신 분 이거 더 잘한 얘기를 좀 못하죠. 왜냐면 제가 이제 마음에 담고 이게 좋다고 생각을 별로 안 하거든요. 전 지금이라도 이거보다는 텔러스가 훨씬 나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런 같은 순위라면 많이 더블이 낮지만 그래도 가격이라 보면 이거 가격 비슷하잖아요. 이거 포드보다 비싼 주식이거든요 지금. 그죠. 네.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게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건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10점 만점에 7점이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가 24달러, 25달러 수준인데 목표 주가 평균은 29달러, 30달러 수준 나오니까요.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AT&T를 얘기하고 있는 건 팩트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는 벅스에서인데요. 벅스에서는 이제 그 배런스의 표에는 벅스에서 A주를 얘기했지만 저희는 이제 A주를 사기보다는 B주가 약간 편하잖아요, 솔직히. 아무래도 편하죠. 네. 4억 달러 정도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300달러 조금 안짝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르신 분을 위해 말씀드리면 1500분의 1로 쪼갠 거고요. 여러분들 1500분의 1에 그만큼의 가치에 권한이 있는 거기 때문에 주주는 분명하다라고 하죠. 분산 투자는 교과서적으로 완벽하게 돼 있죠. 그리고 보유한 주식이 있고 사업에 투자한 게 있는데요. 상장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보면 거의 50%가 애플, 나머지가 이제 금융주가 또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재, 소재 이런 것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고요. 여튼 분산 투자가 확실하게 돼 있고 막강한 이익 창출 능력을 보인 기업들, 그리고 여기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런 철도 회사도 많이 있고요. 이런 것도 많이 갖고 있어요. 철도 회사도 있고 보험회사 이런 것들 갖고 있고, 상장된 주식뿐만 아니라 사업체도 많이 갖고 있고요. 배당이 없는 대신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상장 주식의 4% 이상을 자사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주식의 가치가 늘어난 거죠. 그리고 이 가격대가 지금 260, 280 요 가격대잖아요. 이 가격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자사주를 사왔기 때문에 혹시 300달러 넘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제가 저희 열정로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주가가 내년 재벌급 떨어지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사지 않겠냐는 거죠. 2분의 1. 그렇죠. 자사주를. 지금도 280달러 주 가격대가 올해 280에서 290달러가 금년 3월부터 계속 이후에요. 280달러 이하로 별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떨어져봤자 275, 위에는 285, 290이었는데 계속 사왔거든요. 갑자기 내년에 또 안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떨어지면 더 사겠죠. 그래서 저는 이 주식이 벅스에서가 안정판을 갖고 있는 주식이라고 했어요. 참고적으로 아시겠지만 미국의 딜러들은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브랜드를 같이 하는 애들이 많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가끔 뉴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이런 거 있죠. 보면 미국에서 가장 부자 100명 이런 게 나오잖아요. 도시별로 여러분들이 검색 조금만 해보시면 시카고 아니면 시카고에서 제일 부자 100명 이런 거 금방 나옵니다. 금방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믿거나 안 믿거나 웬만한 동네요. 그러니까 시애틀이나 이런 데 정말 부자 형님들이 있는, 그러니까 제프 베이조스 형님 같이 있는 동네 말고 웬만한 동네 있죠. 웬만한 동네 최고 부자는 웬만한 데가 딜러십을 갖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밴쿠버도 대부분의 자동차, 그러니까 가장 부자는 역시 딜러십을 갖고 있는 친구고 거의 한 명한테 다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벅스웨이가. 우리 버페 형님이. 벅스웨이는 좋은 회사입니다. 예, 할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머스트헤브 주식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준비한 거 마지막인가요? GM입니다. GM요. GM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드랑 GM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GM은 훨씬 좋은 회사는 분명합니다. 그러면 전기차를 얘기 많이 하지만 전기차의 최고는 절대 GM이 아니라 전기차의 최고는 절대적으로 테슬라인 게 맞아요. 테슬라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웨드부시가 한번 우리 저희 방송에도 소개했는지 모르겠지만 웨드부시가 얘기한 거가 2030년까지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먹거리를 50은 테슬라가 다 갖고 가고 나머지 50을 나머지가 디 아더스가 다 갖고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테슬라가 압도적인 것은 팩트가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게 누구냐는 거죠. 네네. 여기까지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저희가 라이브를 안 해서 그렇죠. 라이브를 하면 루시드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안 루시드만 나오겠죠. 네, 많이 나오겠죠. 저도 루시드 볼 때 보면 LA의 베버리힐즈의 루시드 모터, 그 쇼룸 봤거든요. 네네. 그걸 보고, 좀 좋은 동네에 있다 했는데, 제가 요번에 한 2년 만에 밴쿠버 다시 왔는데, 제일 좋은 거리라고 있잖아요. 제일 대로 여기도 있을 거예요. 네. 거기 딱 루시드가 있는 거예요. 오. 제가 또 슬쩍 들어가 봤죠. 네. 들어갔죠. 근데 쪽팔려서 사진은 못 찍고 마치 살 것 같이 하면서 얘기하는데 뭐 그런 데 가면 있잖아요. 뭐 도와드리는 사람 있냐 뭐 그러는데 그냥 영어도 짧고 그래갖고 그냥 노생큐 하고 나왔죠 그냥. 노생큐는 안 하고 I'm okay 정도는 했지만 그러고 나왔죠 제가. 리스타 왜 이렇게 좋아하죠? 제가 영어 못한다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월가워즈. 루시드가 기대를 많이 하지만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루시드가 올해 이제 생산 목표를 잘 못 맞춘다는 얘기하고 있고, 루시드가 스펙 과정에서 약간 또 이슈가 있다고 이거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SEC에서 소환장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서피나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네. 여튼 그런 이슈가 있지만 어찌됐건 누가 좋을지 모르겠지만 큰 회사 중에서는 역시 GM과 포드 그리고 독일 회사들이죠. 그래서 벤츠라든가 폭스바겐 얘기를 하는 사람 많은데 미국에서는 GM 다음에 포드. 그래서 GM이 더 좋은 회사는 분명하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GM의 시장 가치는 테슬라의 10분의 1밖에 안 되고요. 그렇죠. 10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100년 된 회사가 10분의 1. 이거는 어찌 보면 쪽팔릴 수 있잖아요. 네네. 주가 수준은 $60, 2022년 실적 기준은 PR은 8배. 그렇지만 루시드가 훨씬 큰 회사. 이런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말은 없는 거. 네. 2030년까지 매출은 2배 수준인 $3천억 목표를 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3분의 1 정도가 전기차로 간다는 거죠. 이거는 뭐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뉴스 봤지만 현대차가 엔진 사업부를 없애버린다는 거잖아요. 네네. 큰 그런 변혁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제 문제는 의문을 갖고 있는 전문가나 투자자가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뭐 되겠냐고 지금 루시드도 있고 리비안도 있고 있는데 무슨 GM 같은 거 되겠냐고 의문들이 많잖아요 지금요. 네. 얘기하지만 테슬라 좋아하는 사람한테 GM 얘기해봤자 귀에 들리지도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의심은 이미 충분할 정도로 주가에 반영돼 있다는 거죠. 그래봤자 10분의 1이라는 거죠.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10분의 1은 너무 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10분의 1이면 포드는 제가 계산도 안 되거든요, 지금요. 포드는 계산도 안 되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자율주행분야의 톱 플레이어 중 하나인 크루즈의 사업성인데 그대로 크루즈에 지금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그러고 있고 지금 $60인데 목표 주가 엄청 하이하진 않아요. 아담 조나스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 $75. 근데 $75 하더라도 겸손한 거죠. 뭐 20%, 25% 정도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뭐 $100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100 가더라도 싼 거예요, 싼 거. 그러겠네요. $90도 싼 거죠. 마치 포드가 지금 $20 해갖고 작년 대비 더블이 났지만 더블이 뭐야? $7부터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네. 50% 올라왔지만 네. 이거 많이 올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을 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게 주가가 하나에 $20밖에 안 한다면 싸다 그러죠, 대부분 느낌으로. 그래서 제가 보면 GM도 싼 건 분명하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주가는 지금 $60까지 올라가고 그러다가 지금 $55, 뭐 $60도 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지금요. 네. 제가 뭐 이거 뭐 $75만 가더라도 30%, 20, 30% 올라갈 수 있죠. $80만 가더라도 30%예요. 80%. 그렇죠, 그렇죠. 안전한 거는 포드보다 GM이 분명히 안전한 건 분명하죠. 더 좋은 회사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GM, 포드는 이제 F150 라이트닝 때문에 난리가 났지만 네. 라이트닝 외에는 뭐가 있어요? 또 솔직히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죠. 뭐가 있어요? 맞아요. 없어요. 사실 이스탄은 포드를 좋아하지만 예. 네, 저는 포드. GM은 그래도 볼트란 것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약간 좀 다르고 했고요. 여하튼 그 다음에 팀랭크 위주로 보면 10 아웃 오브 10입니다. 10점 만점에 10점 받고 있고 투자 의견 자체는 스트롱 바이 의견을 받고 있고 목표 주가 평균은 앞서 이제 $70 얘기한 사람도 있었지만 아담 조나스 얘기했지만 이건 $75 수준 얘기하고 있고요. 여전히 시장에서 상당히 나름 해볼 만한 주식이면 분명해서 포드가 정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네. GM. 하여튼 포드, GM 다 마찬가지 한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솔직히 그거랑 상관없이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죠. 두 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연간 자동차 시장은 1,800만 대 시장. 네네. 1,800만 대 시장인데 제가 금년 9월부터 더 포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가 그 당시에 첫 발표는 1,000만 대가 안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다음 달에 수정돼서 한 1200만 대 시장 올라왔지만, 1800만 대 갈 거라고 보셔, 내년에. 그렇죠. 네. 지금 1300, 1200만 대 시장은 워낙 지금 공급이 안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공급만 제대로 되고 시작하면 지금 1300만 대로 그냥 와. 시장만 가더라도 전기차랑 아무런 상관없이 GM도 네. 좋아지고 전 특히 말씀드렸다시피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저는 하여튼 딜러십 회사들. 좋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네 가지 종목 먼저 들어봤어요. 오늘 제가 이거 들으면서 느낀 점이 영스타의 내년도 유망 종목 탑10을 우리가 이제 앞전 시리즈에서 다뤘었잖아요. 그리고 이 배런즈지의 탑10을 이제 또 듣고 있는데 영스타의 의견과 배런즈의 의견을 좀 비교하는 재미도 있는 것 같고요. 이 종목들이 좀 다른 것도 있고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일단 오늘 4개 종목을 먼저 소개해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에 나머지 6개 종목들을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내년도 유망 종목으로 관심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스타님 먼 곳에서 이렇게 저희와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약간 그 캐나다 바이브를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어서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